여러분들 2차 함수라는 단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처음 배우실 때 어디서 배우기 시작했었냐면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작해 봅시다. 함수라는 거는 가장 처음에 어디서 배우면서 시작했나요? 좌표 평면을 배우면서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좌표 평면과 그래프라는 단원이 나오면서 순서쌍이라는 단어를 배우셨고, 그죠? 기억나시는지? 그 다음에 순서쌍이라는 걸 배운 다음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에 대해서도 거기서 배웁니다. 언제? 중학교 1학년 때요. 기억나시나요? 그런 걸 배웠었나 싶죠? 배웠었거든요? A, B라는 요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B점이라 할게요. 요 점에 뭐가 그대로고? X좌표는 그대로고 뭐가 반대로 바뀌어요? B의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위로 B만큼 올라갔던 애가 아래로 B만큼 가니까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X축 대칭이라고 얘기하고요.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죠. 요 점의 좌표는 이번엔 Y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A만 오른쪽으로 가던 애만큼 왼쪽으로 가게 돼서 뭐가 바뀌어요?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으로 뭐죠?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요 점이 되는데요. 둘 다 바뀌어요. 자, 근데 여기서요, 원점 대칭이라는 걸 보기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두 번에 나눠서 이동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혹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A점이라는 애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상태에서 다시 바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둘 다 한 번에 바뀌는 그거를 두 번에 나눠서 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올 때 X축 대칭은 뭐가 반대? Y부호 반대. Y축 대칭은 뭐가 반대? X부호 반대. 원점 대칭은 뭐가 반대? 둘 다 부호 반대. 라고까지 기억을 시킨 다음에 시작하는 게 정비례 반비례예요. 그죠? 정비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겨먹은 그래프? Y는 AX라고 생겨먹은 그래프를 정비례 그래프라고 하고요. 이 X를 뭐라고 불렀죠? A를 뭐라고 불렀죠? 비례상수라고 불렀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대체 이걸 했었나 싶겠지만 정확하게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모양은 뭐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 A가 0보다 크면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가고 A가 0보다 작을 땐 2, 4분면, 4, 4분면 지나간다 라고 얘기하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이게 정비례인데요. 정비례에서 발전하는 게 이제 1차 함수. 1차 함수에서 좀 더 넘어가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여러분들 물론 나랑 하지는 않았겠지만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드린 적 있습니다. 세 분인가? 네 분한테만. 세 분인가? 네 분. 이렇게 되게 가볍게 해서 요점 정리를 들으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비례라는 것도 있어요. 반비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 Y는 X분의 A라고 해서 A는 마찬가지로 비례상수다 라고 얘기하고 이건 어떻게 배우냐면 여기 정비례는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가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그걸 정비례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반비례 같은 경우는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거를
반비례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프로 따진다면 원점을 대칭으로 하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모양을 얘기합니다. 네. A가 0보다 클 때는 1, 4분면, 3, 4분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2, 4분면, 4, 4분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게 반비례 그래프예요. 이건 나중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 수 하에서 유리함수와 연결이 됩니다. 얘네가 부정을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전 사실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배우면서 이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까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뭘 주로 배우셨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학교에서 겁나 많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애초에 그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그림을 몇 개를 점을 찍고 선을 연결하고 점을 찍고 선을 연결하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근데 그게 학원을 어설프게 다니셨거나 아니면 본인 성격이 급하거나 아니면은 좀 진도에 치여갖고 빨리빨리 나갈 때는 그래프 연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렸을 때 그래프를 딱 문제에서 보면 한숨부터 쉬죠. 이렇게 하시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한숨을 쉰다거나 아니면 버퍼링이 좀 걸린다거나 라고 하시면 진짜 정말 진지하게 하는 얘기인데 2학년 1학기 기본 문제를 한 30문제만 풀어보세요. 많이도 아니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좀 나아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뭐가? 함수가.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을 하고요. 너네들이 나한테 다항함수라는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항함수에 대한 언급은 제끼고 지금 여태까지 했던 1차 함수와 그 1차 함수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2차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와 전에 한번 이거 비교한 거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다항식과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의 차이 말씀드린 적 있지 않아요? 없나요? 예를 들면 다항식 중에서도 1차식 같은 경우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 걸 1차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방정식은요? 방정식을 얘기할 때 가장 필요로 한 두 가지가 뭐라 그랬지? 미지수와 등호라고 그랬죠. 왜?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수와 당연히 여기서는 A가 모두 다 0이 아닐 겁니다. 등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럼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의 성질에서는 뭐가 무조건 필요해요? 등호 대신에 부등호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ax 플러스 b라는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게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함수라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뭐라고? x값에 따라서 y값이 결정되는 거. 그럼 y값이 결정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y라는 애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이걸 함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 2차 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 함수라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와야 돼? y는 2차식. 그죠? y는 2차식. 형태로 나오는 얘가 바로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 중에서 기본을 당연히 시작할 건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 몇 가지만 좀 알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말고요. 요 다음 장에서 넘어가는 게 낫겠다.
되게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 다음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상관이 없어서 여기서 설명하면서 저기 앞에다 여기다가 채울 거예요. 뭘 채울 거냐면 자,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죠. 여러분들 1차 함수 제일 처음 배웠을 때는 정비례예요. 정비례에서 y는 x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럼 여기도 y는 x제곱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순서상 몇 개만 한번 찾아볼래? x에 따라서 y가 x제곱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얼마? x제곱 얼마? 4. 마이너스 1일 때는 1. 0일 때는 0. 1일 때는 1. 2일 때는 어떤 모양을 가져요? 어디를 기준으로? 0,0이라는 기준으로 y 값이 서로 어때? 같잖아. 그럼 이걸 그래프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0,0이라는 기준으로 1,1, 2,4, 마이너스 1일 때도 1, 마이너스 2일 때 4라는 점이 될 거고 요 사이사이에 연결을 부드럽게 진행을 해본다면 예를 들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부드럽게 연결을 해본다면 그래프 자체가 이런 모양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생겨 먹은 모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물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포물선이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 선대칭 도형이에요. 선대칭 도형. 이거 선대칭 도형 혹시 이 단어 어디서 들어보셨게요? 초등학교 때요. 몇 학년 때예요? 5학년 때요. 니네 합동과 대칭이라는 단어를 5학년 때 배우십니다. 놀랍게도. 네, 이 두 도형은 합동이에요. 두 도형은 무슨 대칭이에요? 라는 걸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자, 그러면 선대칭 도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떠한 하나의 선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얘기고 선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얘기는 뭐야? 그 선에 대하여 접었을 때 모양이 똑같이 포개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점된 선 얘를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축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어떤 하나의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엔 어디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선대칭이 되는 거야? 어떻게 적으면은 포개어지냐? 어디야? 찍어봐. 뭐? 답 나온 것 같아서. Y축.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모양이 서로 같아요. 그럼 Y축이라는 애가 이제 축이 되겠죠. 근데 축은 보통 뭘 하냐면 그냥 축이라고 쓰지 않고 축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해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X축의 수직인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이게 Y축이잖아요. Y축은 X가 0인 애들을 다 모아놓은 애가 Y축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선대칭 도형이다 라는 게 포물선이고 포물선이라는 건 그냥 진짜 이런 모양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포물선이라는 거를 가장 처음에 배우는 파트는 사실 어디냐면 공 던질 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치볼 같은 걸 한다라고 했을 때, 캐치볼 할 때에서 여러분들 공 어떻게 던지세요? 이렇게 일자로 쫙, 빨랫줄 송구 막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매다 꽂아요? 내가 이렇게 해갖고 던지면 이렇게 이쪽 일자로 쭉 나가나요?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로 던졌는데 그걸 받으면 멍들 거예요. 큰일 나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던지죠? 여러분들 어릴 때 혹시 남자 여자 상관없이 공원 같은 데 가서 캐치볼 한 적 없으세요? 없구나. 니네 컴퓨터를 했구나. 우리 때는 그랬어. 저기 아빠랑 같이 나가갖고 까르르 하고 뛰어다니면서 공 던지고 막 이랬었어. 공을 던진다라고 할 때 내가 공 던지는 게 잘 헷갈리시면 내가 니네들한테 가끔 뭐 빌려줄 때 던지잖아요. 그죠? 지우개 빌려주고 지우개 던지고 펜 던져주고 할 때 던질 때 어떻게 던져요? 이렇게 던지나요? 야 지우개 받아. 이렇게 던져요? 미친 거잖아요. 저 그대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던져요? 자, 받아. 라고 던지죠. 지금 제가 그린 저 모양이 포물선 모양이라는 거예요. 포물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아니,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쪽 손으로. 포물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 포물선이라는 게 결국엔 어떤 축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 되는 그런 도형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축과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르느냐?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꼭지점이야. 꼭지점. 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야. 꼭지점이라고 하는 그거는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에요.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는 가장 아래에 있는 점입니다. 그 가장 아래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올라가고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올라가요. 그죠? 꼭지라는 것 자체가 뜻이 뭐예요? 이거 한글로 뜻이 있잖아. 예를 들면 과일 꼭지를 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수도꼭지를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셨던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맛꼭지각이라는 건 결국에는 맛대고 있다, 꼭지를. 그러니까 그 꼭지라는 거의 뜻이 뭐예요? 아니면 꼭지가 돈다라고 이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버릴 것 같다라는 걸 꼭지가 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꼭지라는 건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꼭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맛꼭지각이라는 건 가장 튀어나온 각 중에서 가장 튀어나온 곳을 맞대고 있다 해서 맛꼭지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수도꼭지는 수도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될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럼 여기에 얘는 뭐예요? 가장 튀어나와 있는 점이다 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 네. 까먹으세요. 빨리.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이 정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같이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포물선은 항상 대칭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도 써먹는 해법 중에 하나예요. 포물선은 대칭이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을까? 꼭지점은 원점이죠? 원점이잖아. 그래서 0,0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함수에서 필요한 2차 함수에서 필요한 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랑 뭐야?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이요. 이 두 가지를 알므로써 70% 정도는 그래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나머지 30%가 뭐냐면 폭입니다. 폭. 아, 아프다. 폭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거는 뒷부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진행을 한 게 104페이지, 105페이지 내용들이거든요. 2차 함수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생겨먹은 애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이그젬플 37-1번에서 누구만 2차 함수가 돼요? 2번과 4번이 2차 함수가 되고 나머지는 아니겠죠. 그러면 F1이라는 거 그 밑에 있는 건 뭘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직접 넣어보라는 거예요. 뭐를? 1을 어디에? X에.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13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일 때 X의 값,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X의 값을 구하면 되고, 계산을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 X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네. 지금 당장에는 안 돼도 C1 하실 때쯤이면 여러분들도 이 정도 속도는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105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언급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함수값 이런 것도 확인하시는 거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7페이지에 있는 2차 함수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확인하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엔 아까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어디를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대칭일 때 대칭 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 즉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었다. y축 대신에 식으로 이쁘게 써서 뭐라고 쓰고 x는 0이라고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 체크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 1차 함수에서는요, 직선이잖아요. 그 직선은요, 방향이 막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가 있다. 그럼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럼 내려가던 애가 갑자기 툭 하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죠. 근데 2차 함수 지금 그래프는 어때요? 분명 요 왼쪽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내려오고 있는데. 그죠? 즉 x값이 0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할수록 y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 감소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x의 값이 0보다 큰 구간에서는 x의 값이 증가할 때 어떻게 y 값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울기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기울기의 절대값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여기는 기울기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좀 다른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구간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y는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겨먹어서 내려오다가 얘를 찍고 올라갑니다 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 더. 만약에 얘는 어때?
노란색으로 해야지. 옆에다 써야겠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해요. x의 값이 0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합니다. 자, 그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마찬가지로 여기 x와 x제곱이라는 애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까지 비교를 해본다면 0일 때 0일 때 0인 건 똑같은데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도 마이너스 1, 2일 때도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 옆에다가 모양을 그려서 같이 그려준다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축은 달라요? 같아요? 축은 같아요. 둘 다 똑같이 뭐예요? 축의 방정식은 뭡니까? x는 0이라는 y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 꼭지점은요? 똑같아요. 꼭지점도 똑같이 0,0입니다. 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이번에는 x가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보다 작은 구간, 왼쪽 구간에서는 x값이 증가하는 동안 y값 또한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x의 값이 0보다 클 때에는 x가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를 찍고 올라가는 애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아래로 볼록 튀어나왔다고 해서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위로 튀어나왔다고 해서 위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풀 명칭을 얘기하자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위로 볼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추가로 뭘 보여드릴 거냐면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에 대해서요. 지금 얘는 x제곱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겁니까? 1이라는 계수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1이라는 계수 대신에 2라는 애를 붙여보면 어떻게 될까요? y는 x제곱과 y는 2x제곱 한번 비교해 볼게요. 뭐가 다른지 한번 봐요. x제곱, 2x제곱에 대한 함수값 몇 개만 간단하게 적어본다면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4 되고요. 얘는 8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얘는 1인데 얘는 2고요. 0, 0, 0. 그죠? 뒤에 있는 애는 뭐 비슷할 테니까 똑같이 대칭이 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모양이 그려질 거냐면 1,1이 아니라 1,2, 2,4가 아니라 2,8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아이씨 안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던 애가 y는 2x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갸름해졌죠? 앞에 개수가 붙었더니 뭐를 했어요?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렇죠? 앞에 개수가 크게 붙을수록 다이어트를 더 빡시게 하게 되겠죠. 무슨 말이야? A가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값에 주의하세요. 왜냐면 밑에서 보는 여기 y는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을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얘도 똑같아요. y는 x제곱 같은 마이너스 x제곱은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근데 y는 마이너스 2x제곱은 이렇게 돼요. 어쨌든 그죠? 그래, 카메라만 치지 마라.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폭이라는 건 결국엔 모양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결정해요? 이건 지울게요. 이게 니네가 기억해야 될 최종적인 부분입니다. A가 0보다 클 때는 모양이 어떻게 되죠?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죠. 우리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을 뭐라고 한다고? 아래로 블록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A의 값이 0보다 작은 애를 뭐라고 부를까? 이거 무슨 모양이라고? 위로 블록이라고. 약 20여 년 전에 더 전인가? 까지는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래로 볼록은 위로 오목이다, 막 이딴 식으로 알려줬었거든요. 오목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분들 중에서 오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최소 나이 55살 이상. 그리고 업데이트 안 하시는, 진짜 정말 게을러 빠지는 선생님이라서 욕먹어도 싸요. 오목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아요. 경식원, 모건 간에 그런 표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뭐였다고요? 폭이 뭐였다고? 폭이 아니라 축의 방정식이 뭐라고요? x는 0이라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뭐라고요? 0,0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이차함수의 모양이 끝났습니다. 결국엔 뭘 기억하면 돼요? x제곱의 개수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모양이 결정돼요.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두 번째, 폭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확인? 되셨나요? 밑에 볼게요. 자, 예제 38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죠. 예제 38번 108페이지입니다.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꼭지점은 원점이다. 맞아 틀려? 맞죠.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그래프 모양을 생각해보세요. 모양을 생각하세요. 모양을 생각하면 요거예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겁니다. x값이 0보다 크다면 오른쪽이에요. 그죠? 오른쪽이니까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그죠? 다음 3번. 아래로 블록하다. 뭐라고요? 위로 블록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면 여러분들은 위라는 애를 플러스로 생각하고 아래라는 걸 마이너스로 생각해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x제곱의 개수가 양수야. 양수? 위. 플러스. 위로 블록.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진행 방향이 위가 돼요.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이 위가 돼서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죠? 모양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집어넣어 주신다면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개념 45번, 개념 포인트 45번에 대한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표의 내용은 외우시면 됩니다. 싸그리 싹싹 다. 그거를 제가 칠판에다가 써놓은 거니까요. 그죠? 여기다가 하나 더 쓸 거면 요거네요. 이게 증가고 요게 감소다. 요게 증가고 여기가 감소다. 이 얘기네요. 그죠? 요거 말고는 네, 그 표에 있는 거랑 그대로 내용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39번에 있는 내용 또한 얘기 다 했습니다. 그죠?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꼭지점의 좌표 0,0 충의 방정식 x는요. 그래프의 모양은 a의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프의 폭이라는 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 라고 얘기한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쉬운 것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계속 네, 좀 진행할게요. 자, 쉬운 것부터 갈게요. 직선의 방정식에서요. y는 ax라고 하는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거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꿨다라는 게 뜻이 뭐예요? 얘를 y절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2학년 1학기 걸 많이 안 했구나.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평행이동이라는 게 뜻이 뭔가요? 평행이동은 뜻이 뭐예요? 어떤 애를 평행이동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현우가 겁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빡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우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럼 현우가 들어 올리면서 실시간으로 모양이 막 막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까?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우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들고 보니 재승이가 된다.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그죠? 사실은 보통 얘기할 때 그림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옮긴다고 해서 그림이 모양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모양이 변하지 않고 모양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받쳐서 올려 움직이는 그런 애들을 평행이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직선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 뭐밖에 안 배우냐면 Y축에 대한 평행이동밖에 안 배우십니다. 위아래로 들어 올리는 것밖에 안 배워요. 왜 자다가 웃는다. 이불에서 피식 이렇게 한다 이제. 왜 Y에 대해서밖에 안 배우냐면 만약에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모양으로도 볼 수 있지만 위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 자체는 얘밖에 없거든. 그래서 얘는 Y축에 대하여 평행이동이라는 것밖에 안 배워.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 모양 혹시 뭐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그거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 나도 어릴 때 이런 생각했었고 애들도 다 똑같이 이런 생각하던데 빗살무늬 토기 모양 닮지 않았어요? 빗살무늬 토기 모양 닮았잖아요. 그 빗살무늬 토기 모양을요 위아래로 들고 있을 때랑 오른쪽 위로 옮겼을 때랑 같아요, 달라요? 대각선으로 옮기는 거랑 위로 옮기는 거랑 왼쪽으로 옮기는 거 오른쪽인가?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 그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뭐에 대하여, 어느 축에 대하여 이동한다 그러지? X축에 대하여 이동한다 그래.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 Y축에 대하여 이동한다 그래. 그러면 여태까지 이 직선에서는 평행 이동을 할 때
X축에 대하여 평행이동을 하든 Y축에 대한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든 같은 애였는데 이런 포물선 모양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우를 상하좌우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현우를 위아래 짤짤이 하는 거랑 오른쪽 왼쪽 짤짤이 하는 거랑 서로 모양이 어떻다고? 다른 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거에 대해서 쉬는 시간 끝나고 할게요.